자 봅시다. 얘가 2018년 3월 학평에 나왔던 사구체 여과 지문인데 이 문제 되게 어려웠어요.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은 이게 뭐냐면 과학 지문에서 뭐 이런 기관 아니면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기관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기관이나 뭐 그런 거 구분을 내가 잘 몰라서 아무튼 지문에서 설명해주는 요런 녀석을 그림으로 표현했잖아요. 표현했으니까 이 녀석 원래는 이 5개 전부 다 명칭이 붙여져 있었는데 명칭 없이 나온 게 이런 유형 문제의 최상위권 난이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명칭을 붙일 수 있게, 물론 뒤에 답지에 그림에 명칭을 붙여가지고 그림을 주기는 했는데 명칭을 스스로 붙일 줄 알아야 돼요. 1문단을 읽어보세요. 1문단을 읽어보면은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뭐가 나오죠? 1문단에는 항상 그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던져준다 그랬잖아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구체 여과라는 녀석. 글씨가 너무 더럽긴 하네. 사구체 여과라는 녀석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라고 던져줬거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요건데 1문단을 읽으면서 여기선 마침 1문단에서 요런 녀석들 명칭들이 나와 있어요. 맞춰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주로 콩팥의 사구체를 통해 일차적으로 여과된다. 자, 그리고 이제 사구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봅시다. 모세혈관이 뭉쳐진 덩어리로 보문주머니에 담겨있다. 무엇이 여기서 혈관처럼 생긴 게 뭐예요? 요 녀석이죠. 요 녀석입니다. 혈관이 뭉쳐진 덩어리. 보면은, 여기에서 이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요게 사구체인 거예요. 요게 뭐에 담겨 있어요? 요게 보먼주머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쇠동맥에서 유입되는 혈액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날쇠동맥으로 빠져나간대요.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뭐가 있죠? 동맥이라고 칭할 만한 녀석? 바로 요 녀석이죠. 동맥이에요. 그쵸? 들쇠, 날쇠는 아직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과를 해가지고 이 보먼주머니를 통해가지고 밖으로 나간대요. 무엇으로? 어디로? 세뇨관으로 나가는 겁니다. 요것이 바로 나가는 구멍이 딱 하나밖에 없죠. 세뇨관. 그럼 이 간은 뭐겠어요? 뭐가 뭉쳐있다 그랬죠?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게 사고체니까 이 뭉쳐있는 녀석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나왔으니까 얘는 모세혈관인 겁니다. 이 문단을 읽어보면은 들쇠동맥과 날쇠동맥의 직경 차이 보면은 날쇠동맥이 들쇠동맥보다 직경이 좁다고 돼 있어요. 요 녀석이 날쇠, 요 녀석이 들쇠죠. 그러면은 이제 명칭은 다 찾은 겁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냥 다 읽으면서 문제를 풀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선지를 보면서 힌트를 살짝 얻어주면 될 것 같아요. 선지를 보면은 실제여과압, 수압, 혈압,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여과압은 어디 있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여과압이 들어있는 문단을 보시면은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압력을 이 압력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자, 요렇게 사구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세혈관 안에서 이 앞부분 읽어보시면 모세혈관에서 요렇게 여과액이 혈압에 의해서 사구체 혈압에 의해서 여과가 발생한다라고 돼 있죠. 요런 혈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문단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이것을 방해하는 2가지 힘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가 삼투압이고 하나가 보먼주머니 수압인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찌됐건 사구체에서 여과가 일어나죠.
그럼 그 말인즉슨 바로 이 혈압이 어찌됐건 간에 삼투압 수압보다는 높으니까 실제 여과 이 녀석이랑 이 두 녀석을 빼준 게 이 녀석에서 이 혈압에서 이 두 삼투압과 수압을 빼준 것이 바로 실제 여과압인데 실제 여과압이 양수여야 여기에서 밖으로 나가겠죠. 그쵸? 요것만 알면 됩니다. 요것만 알면은 이제 여기에서 실제 여과압을 우리가 체크를 했으니까 사실은 1, 2, 3, 4, 5번 순서대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실제 여과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으니까 실제 여과압 선지만 일단 체크를 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가의 혈압이 콩팥의 자가 조절 기능의 훼손으로 감소하면 일단 혈압이 감소했대요. 혈압이 감소했대요. 그러면은 요 녀석에서 이 둘을 빼준 실제 여과압은 당연히 감소할 수 있죠. 그렇죠? 3번 볼까요? 나에 도달하는 보먼주머니, 이거 보먼주머니 내강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내강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잡지에는. 뭐 보먼주머니나 보먼주머니 내강에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보먼주머니구나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여과액에 의해서 삼투압, 수압 중에 수압이 발생을 했죠. 이 수압은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녀석인 거예요. 그렇죠? 혈압은 여기에서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 삼투압이랑 수압은 안으로 들이밀려는 힘이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맞는 말. 5번 선지 볼까요? 가와 나의 단백질 농도 차이가 감소하면 단백질 농도 차이, 이거 뭐예요? 단백질 농도와 연관된 것이 바로 혈장 교질 삼투압인데 단백질 농도 차이와 연관된 거 읽어보면은 보먼주머니 내강보다 사구체의 모세혈관의 단백질 농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려는 것이 삼투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농도가 이 안에 농도가 높으니까 사구체 안에 농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보먼주머니에서 삼투압이 이 사구체 안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쵸? 이것은 이 둘 사이의 단백질 농도 차이가 클수록 더 센 힘으로 삼투압이 작용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단백질 농도 차이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삼투압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혈압과 수압이 만약에 동일한 상태에서 삼투압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실제 여과압은 혈압에서 이 둘을 빼준 것이니까 실제 여과압은 뭐예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요 삼투압만 줄어들었으니까 이 둘의 차를 비교하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말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3번도 볼까요? 이제 답은 이건데 1번이랑 3번 체크 안 했으니까 1번, 3번 볼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근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가려가지고 3번은 뭐예요? 나에 도달하는 보먼주머니에 3번이 아니죠. 4번이죠. 1번이랑 4번 체크를 3번도 체크를 했나요? 실제 여과압 푼다고 해놓고 2, 4, 5번을 해버렸네. 3번 더 해보자. 실제 여과압 뭐야? 나에 도달하는 여과액이 많아가지고 나의 물이 보먼주머니 안에 물이 많이 차 있을수록 수압이 높아지겠죠. 그럼 여과액이 감소하면 뭐예요? 여과액이 감소하면 수압이 줄어들고, 그렇다면 혈압에서 삼투압과 줄어든 수압을 빼면 실제 여과액은 그 전보다는 어떻게 돼요? 증가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1번, 이건 가장 간단한 문제인데 제일 찾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노폐물이나 독소라는 단어가 바로 이 부분에서만 있기 때문이에요. 맨 앞에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걸? 그래서 노폐물이나 독소가 뭐야?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사구체에서 여과된다. 여과된 녀석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세뇨관으로 나간다 그랬죠.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일부러 이야기를 좀 길게 했어요. 실제 문제 푼
그 문제 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간단하지만 전부 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 문제, 이런 유형 문제 풀기 위한 모든 과정을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